나는 이 부분이 그랜저의 완성이라고 봐요.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그랜저 IG 2.4 모델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를 좀 보여드리고 시트라든가 시트 포지션이 잘 나오는지 시야는 잘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시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항상 저번 영상에서도 시트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3천만 원대 모델인데 그래도 그랜저니까 시트가 좀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 전에는 못 보던 스위치들이 달려있죠. 전동 시트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앞쪽만 올린다거나 이렇게 뒤쪽만 올린다든가 이런 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잡을 때 나의 운전 자세에 맞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요 헤드레스트죠. 요 헤드레스트 부분은 수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요 핸들에 요 레버를 통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조정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요 거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45도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앉아 보면요,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코나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이거는 차량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대시보드의 높이나 핸들의 높이,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45도를 해도 이 핸들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 무릎이 닿는다거나, 그 다음에 요추 받침대가 전동으로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타고선 한 4시간, 5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1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크게 시트가 불편하거나 시트 포지션이 불편해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 차량을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시거나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전을 하셔도 크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80점 이상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트 재질도 가죽이죠. 이쪽은 가죽으로 돼 있고 이렇게 스티치나 펀칭 가공도 돼 있어서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이제 폭스바겐 계열이나 독일계 계열 벤츠, BMW 계열의 차들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사이드 볼스터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에 이렇게 롤링이 있을 때 전혀 잡아주질 못해요. 이런 겉돌다는 느낌이 방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딱 잡아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앉아보면 이렇게 엉덩이도 딱 잡아주고 이렇게 허리 부분도 딱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트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시트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앉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시트를 끝까지 내려도 제가 이렇게 시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걸리진 않아요. 저는 이 그랜저 IG를 운전을 하면서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일반적인 소비자들, 저보다 이제 키가 작으시거나 또 시트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나 이거 뒷자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뒷자리를 보시면, 이게 뒷자리 공간 빼는 거는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게 앉으면은 이 무릎 공간이 광활합니다. 이거 주먹 2개가 들어가요. 심지어, 난 이렇게 다리 꼬고도 앉을 수 있어. 이 뒷자리에 대한 뒷자리 거주성이라 그러죠. 거주성은 애든 어른이든 이렇게 타시면은 여기가 좁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오실 겁니다.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등받이에 딱 갖다 세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역시나 이렇게 닿습니다. 국내외에 저는 전차종 볼보 SC90 뒤에도 앉아봤는데 머리가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안을 하세요. 제가 앉기가 크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한 키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안 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이 정도 된다. 등받이 각도도 나는 괜찮고, 요 헤드레스트도 다 조절이 돼요.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세 군데 다 조절이 됩니다. 자, 요 가운데 자리도 일반적인 뭐 사람들, 뭐 여성분이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도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 가운데 자리도. 성인 5명이 타도 웬만한 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렇게 암레스트 있고요. 암레스트 안에는 컵홀더가 있어서 뒷자리에 여기 컵 놓을 수 있고, 도어 트림 쪽에 컵 놓을 수 있어서 실용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뒷자리 공조 장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있어요. 뭐 앞쪽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 뒤로 따로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조 장치가 있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딱 타고 다닌다 그러면 편하게 장거리 여행도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세단,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 실내 공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뒷자리 거주성은 뭐 벤츠,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얘네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얘가 훨씬 넓고 따라올 수 있는 차가 과연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가 있을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뒷자리 거주성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트렁크 공간으로 갈게요. 트렁크 공간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요 밑에도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펑크 수리킷이 보이고요. 요 안에도 이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신발 한 너다섯 컬레는 충분히 넣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네요. 뭐 이거보다 넓을 수 없잖아, 세단이. 뭐 공간성에 대한 거, 공간 실용성에 대한 거는 세단 중에서는 과연 그랜저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전 세계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제 이게 가격이 3천만 원대, 그 가격대에 맞는 어떤 소재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어 트림 쪽에는 이게 마블 그레인이라고 그러죠. 플라스틱에다가 우드가 아니고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해서 실버 느낌이에요. 이거 페인트긴 한데 코나나 이런 데에서 그냥 막 칠한 그런 페인트는 아니고 굉장히 약간 금속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은 솔직한 얘기로 뭐 벤츠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스위치의 조작감도 스위치의 조작감이 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뭐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게 코팅을 한 건지 재질 자체가 그냥 막 플라스틱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적인 부분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핸들 부분을 핸들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핸들 모양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가죽 여기 뭐 가죽 감싸기 같은 건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요 림에는 가죽으로 돼 있죠. 가죽 재질은 좋은 재질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가죽. 요런 부분 날카로워서 손빈다 그랬는데 얘도 멋지 않아요. 이건 싸구려 썼어요. 이건 싸구려를 썼고, 대신에 여기 있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그랜저의 완성이라고 봐요. 심플하고 조작성도 좋고, 요 버튼들의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요. 버튼 재질도 나쁘지 않고 딱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뭐 완전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요런 디테일하게 요런 데도 이렇게 은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스타트 버튼도 아주 은색으로 고급스럽게 은색 재질로, 그냥 검정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여기다 뭔가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결무늬 같은 게 보이거든요. 무광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도 느낌이 나쁘지 않은, 소재적인 부분이 막 되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크게 싼 티 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이런 재질 같은 거는 나쁜 거 쓰진 않았는데 괜찮은데, 나는 이 디자인이, 이 시계랑, 이 시계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계인데 이게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안에도 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을 이게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긴 차에서는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팔에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열리게끔 만들면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요런 디테일한 데도 수납함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차에 타면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거,
가장 만족했던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일단 깊고요. 핸드폰을 2개, 3개 막 넣어놔도 괜찮고, 여기 안에 이제 잭으로, USB 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카플레이가 돼요. 아무튼 요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핸드폰 넣고 뚜껑 딱 닫으면 깔끔하다. 요 공간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기어 레버는 뭐 딱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쓰기에 무난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탱 하는 소리? 탱 하는 소리 들리시죠? 터덕터덕 하는 요런 데서 조금 싼 티가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재 부분은 저는 여기 요런 것도 가격 대비 뿐만이 아니라 굳이 따진다면 뭐 BM5 시리즈급? 그랜저가 더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벤츠보다는 사실 벤츠보다는 감성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BMW 3 시리즈보다는 월등하고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뭐 대동소이한 수준. 이 정도면은 누굴 태워왔을 때 창피하지 않고, 뭐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이 차가 싸구려 같지 않고 그런 느낌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이제 요런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계기판, 편의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또 리뷰를 할 테니까 다음 편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